보시고 그냥 편하게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혹시 공강이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과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아직 2학년이라서.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또 채용이 진행 중이라 거기에 관한 얘기도 하실 거거든요. 공강에 대해 소개도 들어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요. 네. 영어 안 주셔도 돼요. 아, 네. 아니. 제가 소개를 하려고 내는 거니까. 그, 오늘 원래는 12분 정도 오시겠다고 하거든요. 주말이기도 하지만 계속 해보니까 시간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숫자가 작아서 놀라지 마시고.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이제 진행 방식이 다양한데, 저랑 같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따로 준비 형태도 있으시면, 그거 이제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도 가능하시고, 혹시 따로 뭐 준비하시고, PPT라든가 뭐 이런 거. 자료 준비를. 아니, 괜찮습니다. 꼭 그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괜찮고요. 뭐 학생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 참가하신 분들한테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단에 대한 소개 자료나 또 지금 보니까 중순부터 직원 채용을 또 하고 네.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저희 정기 채용은 끝났고 이번에 네, 뽑는 그렇죠. 거는 아예 이제 다른 직렬로 뽑는 거라서 8월 달인가 그때 하시는 게 정부 네, 채용이신 거죠? 그리고 공단 유튜브가 있긴 한데 네. 채널이 있으니까. 네, 채널이 있긴 얼굴이 어디 있고 가는 습관적으로. 되게 좋은 공간이 생겼네요. 네. 이 행사를 하려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화면을 동욱께서 컨트롤 하시려면 펜을 놓치거나 그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마우스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이거 대중화를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내려가고 너무 좋은 게 생겼거든요. 바뀌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단도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시려고 하셔서 그런지 유튜브를 열심히 운영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 조회수 같은 거 거의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꼭 열심히 한 만큼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원리가 있긴 한데 그래서 혹시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전 질문인데 투표 정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좀 필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 부분 현장에 나오는 질문이고 아는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름만 들었지 이게 동훈님 모시고 사실은 사이드에서 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도 뭐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잘 들었어요. 네, 여기 혹시 사전 신청하셨어요? 학번에 써가지고 앞을 킬까요? 장애인 고용의 세상을요.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본부와 고용기관은 전국 6개의 지역본부, 14개의 지사, 5개의 지원협회와 26개의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에 가려진 능력을 키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으로 지원 능력을 높여 꿈꾸던 직업 생활을 펼치고 직장 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한 사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했어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필요한 혜택을 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능력권이 심리학권이 있고 2009년부터 보호적으로 고용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순서를 해갖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장애인 개선 교육을 통해 함께 일하는 진짜라는 일터를 만들어
학교에서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자연에 맞춰 현장 중심의 건물 R&D를 통해 자체는 뭐 고객이 필요하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아니라고 도와주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고용단이 함께합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뭐지? 오고 싶은데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 안타깝다고 얘기를 전해달라고 고맙다고 시간 있게 내주셔서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 아니에요. 문화공학과는 그래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교류가 안 돼도 학과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혹시 따뜻한 커피라고 하면 아니 근데 그 원입니다. 괜찮으시죠? 저희가 2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대비해서 안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니까 시간이 돼요. 뭐 사회대 학생들 중에서 사회대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지금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사회대 학생들만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가고 있어요. 스케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크네요. 그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데 부담 가지는 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혹시 아까 그 영상 보여주신 건가요? 네. 참여하신 분들. 다른 영상 저는 커피를 내려서 보겠습니다. 주말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매 학기 오라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부담이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쪽에 안 되겠네요. 아니, 거기는 뒤에 좀 놓고. 맨 학기로 원하려고 하면 다들 나가시면.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자, 혹시 여기 추석부에 알려오시면 본인 학번 있으면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학번 없으면 학번 적고 차량 가지고 네. 그 차량 번호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레이저에 완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주차 등록하면 나가실 때 바로 정산 되니까요. 044 0488. 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시간 내주신 동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현재 수산직사로 근무하시는 동문님 모시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이렇게 사회 진출하신 동문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또 우리 관심 분야가 동의하거나 혹은 같은 기관에 사회 진출 희망하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할게요. 사실 장애인공동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낯익은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더욱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동문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가연이라고 하고요. 이제 사회대학교 문화인정보학과 6학번으로 졸업을 했어요.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작년 하반기 입사했고 저희 공단 홍보 영상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 시작할게요. 장애인의 자유를 도와 더불어 일하는 사회. 그 중심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의 세상이며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본부와 고용개발원, 전국 6개의 지역본부, 14개의 지사, 5개의 직업협력개발원, 26개의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에 가려진 능력을 키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으로 직업 역량을 높여 꿈꾸던 직업 생활을 펼치고 직장 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한 사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필요한 혜택을 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모범적으로 고용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을 지원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R&D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대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내일,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혹시 이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있으세요. 저는 사실 입사하기 전에 몰랐어요. 이런 회사가 있는지. 저는 이제 하반기 채용 공고가 뜬 걸 보고 어느 회사보다 제일 먼저 이 회사가 떴길래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NCS 한번 봐야겠다 해서 저는 이 회사 시험을 처음 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네, 작년 하반기. 저희가 이제 공단이 한 2년 전에는 상반기 채용 한 번, 하반기 채용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채용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 전처럼 약 2년간만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작년처럼 한 번 채용한 후에 이제 특정 업무 직렬로 지금 채용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특수한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혹은 이제 특수교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직렬이 지금 채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채용 끝난 상태인데 일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세워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 보시죠. 저희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 의무가 이제 항상 지켜지는 거 아니고 저희가 상시 근로자에 따라서 뭐 꼭 채용해야 된다 혹은 채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여하고 고용 의무를 잘 지키고 초과해서 고용하면 이제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용 촉진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구직 신청을 하고 상담을 진행해서 뭐 취업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식으로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채용 중인 거인데 보시면 알다시피 다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예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채용에서는 이제 일반 직렬이라 해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전공을 요하지 않는 정부 직원을 채용했고 저도 그 일반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또 어떤 내용 말씀해드릴까요?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 인턴으로 정규직을 선발하는 이 좀 특수한 직렬 같은 경우에 인턴 이후에 정규직으로 이제 연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격증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과목의 어떤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게 또 필요한지 혹시 특정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시 자격 자체가 그런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고 뭐 특별히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신규 직원을 채용형 인턴 형태로 뽑아요. 당연히 뭐 다른 것도 거의 지금 비슷하지만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전환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지금 3년 전에는 70% 정도 되는데 현재는 90% 이상 정규직 전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특정 업무직이라고 해서 27분을 뽑으시는데 보니까 상담원을 뽑으시는 것 같은데 저 상담원은 혹시 오프라인 상담원인지 아니면 온라인 상담원을 말하는지 혹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오프라인 상담원인데요. 이제 여기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저희 공단 사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취업 지원 부서에 속해 있는 사업인데 아마 일반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런 데서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장애인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를 진행하는 거고 간단하게 상담 진행하고 직업훈련 필요하신 분들 뭐 내일은 카드 같은 거 발급하셔가지고 직업훈련 공짜로 무료로 복지 지원받아서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취업 연계 알선 같은 걸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시는 성공 수당까지 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상담을 진행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채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상담원 계열에서도 사회복지사 혹은 뭐 특수교사, 물리치료자 뭐 이런 쪽으로 자격증 있으신 분들만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훈련센터는 저희 분단 산하 기관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손으로 만든 제조 쪽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증렬이 여러 개인데 그분들 배우고 싶다는 직업 훈련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 수습 기간이 3개월인데 수습 기간까지만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 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수습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수습 기간 끝나고 정규직으로 진행되는 건이고 특정 업무 직이다 보니까 채용의 인턴이란 말 대신에 수습 직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선발하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지역 지사별로 이렇게 시험을 하네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혹시 공단 훈련센터라는 게 지역별로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고 저희가 지역별로 있어요. 지금 광주 지역 본부가 나와 있는데 광주 지역 본부 내에 훈련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광주 지역 본부가 있고 광주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따로 이제 건물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뽑히게 되면 아마 광주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될 텐데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저희가 반을 운영한다고 하죠. 어떤 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신 분들 대상으로 훈련 같은 거를 진행을 해요. 보통은 아까 위에서 보시다시피 교사직이 아마 정규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교사분들도 발달장애 훈련센터에 근무하시게 되는데 이제 보통 특수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반을 운영하고 오늘은 이거 훈련할 거고 저거 훈련할 거고 몇 시간씩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 진행하는 학원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몇 달 동안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연계해서 훈련 끝내신 분들이 광주 지역 본부 쪽으로 취업 알선 연계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취업 알선 해드리고 취업으로 저희가 연계해드리고. 네. 그러면 지금 크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조직을 보면 본사와 지역본부 그리고 방금 설명해주신 훈련센터 네. 이렇게 세 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다른 기관들이 또 있나요? 저희가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큰 광역시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기숙사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에 있고 전남권에서는 지금 한평에 위치해 있거든요. 한평에 이제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예 입학부터 해서 저희가 입학 선발평가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받아서 길게 운영하는 곳이고 보면 아예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보건실, 물리치료실, 재활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재활 필요하시면 재활 치료실도 있고요. 수영장이나 기숙사 같은 거 다 들어있고 아무래도 한평이다 보니까 광주가 이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 일반 초중고등학교처럼 학년제나 이런 걸 운영이 돼 연단위 운영인가요? 아니면 연간 학년제? 운영은 아니고 6개월 이렇게 훈련 기간 동안 저희가 입학 받는 기간이 있고 훈련 진행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방학 기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동무님께서는 지금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직이 아닌 직렬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지금 훈련센터라든가 아니면 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공고문을 쭉 보면 나와 있겠지만 혹시 특수교사 외에 직업훈련교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업무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특정 업무직 네. 혹시 상관원 말씀하실까요? 교사 쪽 말씀하실까요? 훈련센터 이 교사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번 더 올리시면 저희가 자격 조건이 있을 거예요. 기계, 전기전자, 정보, 기술 보시면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자격을 취득하셨거나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아무 정보 없는 분을 교사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계 쪽에 있어서 전문가시라거나 직업 멘토를 훈련 교사 저렇게 자격증을 따신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교사 쪽이 일반적인 그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아니라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이제 교사직 중에 특수 직렬이 또 따로 있어요. 이번에는 뽑지 않는 것뿐이고 그때는 이제 특수 교사분들도 지원 가능하죠. 특수교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도 뽑고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뽑는데 시험이 다른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패키지 상담원 중에 보면 이렇게 뭐 심리 상담, 직업재활, 특수교육, 학사학위 취득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격증 외에 이 자격증이 혹시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인지 아니면 민간 자격증도 가능한지 당연히 국가 공인 아. 자격증이지만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심리 상담 자격증이나 상담 관련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군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용공단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는 바가 없어서 간략하게 공단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단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부서가 이제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취업지원부, 하나는 기업지원부입니다. 저는 이제 취업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취업지원에서는 크게 이제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 알선 상담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따로 직업능력평가, 이것도 평가직이라는 직렬로 따로 뽑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뭐 이 장애인분들이 어떤 보조인이 필요하신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실제 작업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상담 통해서 진행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능력보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직이고요. 나와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장애인 취업선거 패키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지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 외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이나 장애인 인턴제라는 사업을 통해서 뭐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사업체에서 먼저 이 훈련 기간 동안 장애인 지원자분들 능력을 한번 보시는 거죠. 보시고 뭐 최종 훈련 결과 어떤 분을 뽑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장애인 인턴제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약직을 뽑으시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혹시 정규직 전환을 하시면 저희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6개월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해서 제가 뭐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인턴 기간을 6개월 정도 두고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 사업은 혹시 어떤 사업인지? 네, 이제 사업주 지원 쪽이 기업지원부에서 하는 일인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저희가 고용 의무 비율이 올해는 3.4%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비율에 맞지 않게 고용을 안 했을 때는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부여를 하고 이제 초반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부여해요. 그 외에도 이제 이분의 장애 능력이 너무 장애 정도가 조금 심해서 보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취업지원에서 직업능력 평가를 통해서 이분한테 근로지원인을 붙여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지원부에서 근로지원인 이제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옆에서 일을 보조해 주실 만한 분을 붙이는 일을 하고 있고 따로 기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확대경 같은 거 있죠. 그런 확대 모니터 같은 거를 지원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보조공학기기라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업지원부에서는 그렇게 기업 지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업 본부에서는 지금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은 앞서서 잠깐 설명하셨던 훈련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동무님께서 방금 하시는 업무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취업 알선, 취업 지원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 취업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입사하실 때 채용 공고를 보고 싶었는데 과거에 지난 채용 공고는 네. 검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 그 우리 동문님께서 입사하실 때 어떤 채용 전형을 거쳤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필수 요건이나 가산점 같은 게 저희가 작년에도 아예 없었어요. 작년에도 아예 없었고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장애인이신 분들 혹은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이신 분들 이렇게 두 쪽으로만 가산점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저희 공단에서 인턴 기간을 3개월 이상 하셨던 분들도 그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도 가산점이 전혀 없었고 자격증 같은 걸 전혀 쓰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상담이나 심리 뭐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 했는데 제가 있는 일반 직렬에서는 네 그런 게 없어도 됩니다. 없으셔도 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같은 걸 진행하는 거를 조금 뭐 우리 선배분들이 조금 알려주세요. 저희가 뭐 매뉴얼이 있기도 하고 그 매뉴얼대로 상담을 한 번, 두 번 진행하면서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스킬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사 지원 조건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고 말씀해 네. 주셨고 뭐 학력, 그 다음에 경력 또는 뭐 자격증, 외국어 점수 이런 우리가 흔히 채용 전형에서 서류 전형 형태로 양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입사 지원 조건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입사 지원 조건이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서류 전형을 통해서 뭐 적부를 판정하거나 아니면 학부를 판정하는 과정은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부하고 학부이라는 그 기준으로 유형으로 봤을 때 공단은 어느 쪽으로 가까운가요? 서류는 사실 적부예요. 저희는 서류를 적부로 넘긴 다음에 필기시험을 거의 대부분 진행한 다음에 대신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 쓸 때 쓰는 글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훨씬 길어요. A4 한 매 정도 요구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질문마다. 그 정도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그렇게 작성했는데 서류 전형은 적부로 넘기고 이제 면접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꼼꼼히 읽으셨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질문을 세게 하진 않으세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근데 자기소개서에 써있는 이제 성의 같은 걸 조금 보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글들을 다 이제 읽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조금 성의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서류 전형은 적부 판정이기 때문에 어떤 최소 기준만 넘기면 근데 사실 그런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실상 입사 지원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필기 시험을 보신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공단의 필기 시험은 어떤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반 직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직이나 상담원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과목들이 더 있어요. 전공 과목들이. 근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 NCS 그리고 영어 이렇게 두 가지만. NCS와 영어를 네. 영어를 본다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 영어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아니면 그리고 왜 영어를 필기 전형에 넣는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에서 영어를 따로 보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입사한 다음에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사실상. 영어를 쓸 일이 실제로 이제 지역 공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원래는 NCS, 한국사, 영어, 상식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해가 이제 거듭할수록 한 과목씩 빠졌어요. 처음에 이제 상식이 빠지고 한국사, 영어, NCS만 보다가 이제 제가 보는 해에 한국사까지 기회를 듣고 이제 영어랑 NCS만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영어는 제 생각에 이제 어학 점수 같은 걸 저희가 기입을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게 아닐까 싶고
영어 수준은 토익 독해 보셨죠? 토익은 보셨죠? 토익 독해 조금 후반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시사 관련해서 영어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 다른 분들도 똑같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뭐 공무원 영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입사를 위한 영어 시험하고는 조금 다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라는 조금 이제 주제 자체가 시사에 맞춰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읽었던 글들이 조금 뉴스 같은 걸 잘 보셨다면 오히려 조금 풀기 쉬울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영어 시험이 뭐 객관식으로 네, 출제가 되는 거죠? 네, 혹시 듣기나 말하기는 해당 영어 시험에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리딩, 네. 독해만, 독해로만 보고 있어요. 독해 문제들만 그런 게 있고 NCS 같은 경우에 네, 많은 기관들이 NCS를 보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목이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좀 통합되는지 예를 들면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목이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통합되어 있는지 실제로 저희는 응시하셨을 때 네, 저희는 통합되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느꼈습니다. 뭐 따로 영역이 이렇게 있다기보다 중간중간 이제 문제가 섞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NCS 시험인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 저희 공단이 이제 이렇게 NCS 문제 위탁한 기관을 바뀌어서 약간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직무 지식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직무 상황을 많이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가 출제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직무 지식이나 직무 상황이 많이 반영되진 않는데 어쨌든 시사 같은 곳에 조금 더 중점이 돼 있다고 보시죠. 그렇군요. 그러면 NCS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을 뭐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험 장소가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군데 모여서 시험을 치르는 형태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험 장소를 나눠놓는데 반 같은 경우는 같은 직렬로 모아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면접에서 뵀던 분을 시험장에서도 봤었어요. 시험장에서 봤었고 저는 이제 전남권으로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번역으로 응시를 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전남 번역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시험 장소가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인가요? 여러 분. 그렇군요. 시험 장소를 여러 군데로 나왔다는 건 지원하는 인원이 많았다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입사 지원하실 때 뭐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디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갈 때는 101명을 뽑았어요. 이제 직렬 상관없이 다 합쳐서 101명을 했는데 총 이제 시험 본 인원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렬 전체로 다 통합해서 봤을 때 그 정도라 그러면 10대 1 정도 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세세하게 직렬이나 번역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경쟁률은 사실 알 수 없어요. 필기전 얘기를 잠깐 지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응시 자격 진위 확인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응시 자격 진위 확인도 혹시 일반직인 경우에도 포함된 시험 전형이었나요? 아니면 일반직에서는 없고? 일반직에서는 제출할 서류가 따로 없어요. 이건 지금 따로 이제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훈련 교사라든가 네. 특정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응시 자격 진위 확인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러면 필기 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에 면접 전형 날짜까지 며칠 정도 준비 기간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필기 시험이 한 달 정도 미뤄진 상태였어요. 한번 이제 뭐 시험 자체가 늦게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도 이제 공지된 상황에서 한 달이 더 미뤄져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는데 한
필기 시험 보고 결과 받아서 면접 보기까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 것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동훈님께서 처음에 사실 그 공단을 어떤 처음부터 타겟팅하고 준비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2주간의 어떤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원래는 공무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공단을 타겟팅한 게 아니고 공기업 자체를 타겟팅하고 이제 NCS 공부를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참고할 만한 카페를 많이 들어갔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공취사나 공치모나 공준모 이런 다양한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 가입하시면 굉장히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해당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본 사람들이 서로 우리 커트라인이 몇일까 하면서 공유하는 정보도 있고 면접 스터디를 찾는 글도 많이 올라와요. 사실 저는 광주였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제 거기다 글을 올려가지고 뭐 만나게 되는 분들이랑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하게 됐고 뭐 주로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션이나 비전이나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거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런 카페 같은 거를 보는 이유는 현직자분들이 뭐 본인이 들어갈 때 있었던 면접 질문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참고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2주간의 걸친 기간 동안에 혼자 준비하실 때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셨고 그리고 따로 스터디 모집을 해서 그룹 스터디를 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스터디 구성원 그럼 광주에서 스터디를 하신 거죠? 네. 굉장히 궁금한 게 상당히 광주에서 스터디 인원이 잘 모아지던가요? 어떻던가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한 명이랑 계속했어요. 한 명이랑 계속하고 면접까지 같이 보러 가고 했었고 그 외로 저는 이제 주변 지인들 통해 가지고 공기업에 입사한 분들 대상으로 조금 입사 정보 얻고 다른 회사였지만 거기서도 입사 면접 질문이 어땠는지 그런 정보들을 얻고 스터디원이랑 공유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단의 어떤 면접 질문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뭐 또는 다른 회사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채용 면접을 준비하는 필요한 정보들까지 다 같이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신 거고요. 공단 면접 전형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신 면접 전형이 뭐 한 번만 있는지 두 번 있는지 또 실무진 면접과 뭐 병리 면접이 나눠져 있는지 또 면접 유형은 어떤지 그런 것들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최종 면접 한 번으로 모든 이제 결과가 나고요.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최종 면접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제가 들어갈 때 3배수로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남권 3명을 뽑을 때 그때 들어갔던 거라 9명에서 10명 정도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하고 5명씩 2번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실무진 분들 이제 위쪽에 이사님이나 이제 실제로 그 본부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면접위원으로 5분 정도 되었었고 차례로 한 분씩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이제 주어진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그 5분에서 10분 정도 이 5분한테 고르게 질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은 1번부터 대답하고 하다가 역행해서 다시 질문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각 직렬별로 굉장히 방이 많은 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렬들이랑 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공유할 만한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고 다대다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관들이 대부분 다 내부 구성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외부 면접관들은 없었나요? 아니면 뭐 외부 면접가 있는지 없는지 공개가 되거나 혹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외부위원이 한 분에서 2분 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질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관찰만 하시거나
네, 메모만 하시거나 메모하시거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기소개서랑 이제 답변을 조금 비교하시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차 서류 전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이제 면접 때 어떤 질문의 어떤 그 베이스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네요. 네. 혹시 면접 때 받으셨던 질문들이 뭔지 다 기억을 하시긴 어렵겠지만 기억이 나시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직렬 안에서도 전국권 그리고 각 지역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면접위원에 따라서 질문의 성격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자소서에 쓸만한 경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학교 졸업해서 경력 관련 질문은 거의 없었고 순발력을 요하는 질문 같은 게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면접장 문을 가리키면서 저 문 들어오실 때 들었던 생각을 한 단어로만 표현해 보세요 하고 뒤에 부연 설명 같은 거 듣지 않고 단어 듣고 단어 듣고 단어 듣고 이런 식으로 했고 한 번은 또 좀 인상 깊었던 질문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1번 분한테 자신의 이제 솔직한 거를 점수로 한번 0점부터 100점 중에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하고 처음 듣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혹시 바꾸실 분 계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답변을 바꾸신 분이 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답변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좀 네.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였던 것 같네요. 면접 유형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공공기관 면접은 뭐 상원 면접, 경영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단은 상황이나 PT나 발표 같은 면접은 따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네, 따로 진행하진 않았는데 인턴 기간 끝나고 전환 평가할 때 PT 면접과 발표 면접을 진행합니다.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아니고 PT 면접과 발표 면접. 네. 그러면 채용 연계형 인턴에서 이제 정규직 전환할 때 한번 면접을 따로 보는군요. 그게 면접 유형이 발표라든가 PT 면접인데 네. 그러면 그 주제는 혹시 어떤 주제를 우리 동문님께서는 요구받았는지. 제가 전환 평가할 때는 이제 회사별로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이제 3가지 정도 가치가 저희가 있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조직 내에서 내재화할 만한 방안을 작성해가지고 발표해라 이런 식이었고 올해 질문들 중에는 질문이 이제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작년과 똑같이 뭐 조직 내로 이제 내재할 수 있는 가치 방안, 뭐 하나는 MZ 세대 관련해서 MZ 세대가 직장 내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을 해결할 만한 방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3번째는 공단의 신규 사업을 본인이 만든다면 어떤 사업을 만들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동문께서 작년에 인터넷에서 정규직 전환 평가 면접 받으셨을 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저희 3가지 가치 중에서 저는 조직 투명성이라는 거를 이제 내자할 방안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번에 청년 관련해서 조직 투명성이다 보니까 청년 관련해서 뭐 청년과 사례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자 혹은 이렇게 우리가 업무 진행하는 방식을 브이로그로 유튜브에 공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그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중에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이제 공단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실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라온 걸 확인한 상태에서 그 브이로그를 이제 말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직원들의 생활을 중점적으로 브이로그로 했길래 저는 이제 우리가 업무 진행하는 걸 공개하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브이로그를 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고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아이디어는 아마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채용형 인턴십을 하면 인턴십 말미에 지금 정규직 전환 위한 평가처럼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인턴십 기간 동안에 진행해서 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거나 하는 것들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동문님께서는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에 뭐 그런 것들 요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인턴 기간 동안 본인이 어떤 실적을 달성했는지 역량 실적표 달성표를 작성해서 이제 부장님과 본부장님께 드리게 되어 있고, 그 외로 저희가 다면 평가, 같이 함께 일했던 부서원들이 인턴을 이제 평가하는 그 평가표. 근데 여기서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 점수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것과 이제 위에 간부분들이 체크하시는 영양 평가표 이렇게 두 개가 아마 20% 30% 비율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T가 40%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PT 면접 자체는 변별력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본부까지 가서 선별 평가를 보는데 보통 신입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인턴 기간 동안 각 지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다면 평가나 영양 평가를 보면 되기 때문에 PT 발표로 크게 결정나는 경우는 없고, 이제 같이 생활할 때 적응을 잘 했는지, 뭐 근무할 때 태도가 어땠는지 이런 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턴 전환 면접 말고 그 처음에 이제 인턴 선발되실 때 시험 전 면접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통 공공기관이 상황 경험 발표 토론 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발표나 토론 면접을 진행 안 하셨고, 상황이나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황에 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거나, 경험 면접 무슨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로 질문한다고 하는, 혹시 동무님이 그 면접 보실 때는 그런 류의 질문들은 없었나요? 아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고객분들을 자주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겁니다. 혹시 어떤 질문을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뭐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대체로 그냥 무난하게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중요해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 고객의 입장에서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무난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고, 제가 제 옆에 계셨던 지원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험사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셨는데, 실제로 본인이 민원 처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6개월간 민원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6개월 동안 민원이 0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평소에 민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했는데, 그분도 같이 합격했습니다. 상호 면접,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지만, 과거의 본인의 경험이나 또는 실적이나 역량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답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종 면접 보시고 나서 합격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채용형 인턴으로 배치가 돼서, 그러면 그때부터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신 건가요? 네, 저는 바로 이제 광주지역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제 전남 지역으로 신청하셔서 광주 지역본부로 올라오는 것이 가능하시냐고 질문 주셨더라고요. 저도 전남권으로 들어왔었고, 이 전남권이 실제 전남 지역만 말하는 건 아니고 전남 권역이 저희가 광주랑 전남 다 포함해서 전남권이라고 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광주 지역본부를 일지망에 서서 광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쓴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가 전남권이 3명 뽑았다고 했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2분은 다 집이 광주셨고 일진왕으로 광주를 쓰셨는데, 지금 2분 다 순천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광주 전남권이라고, 그러니까 전남권의 번역이 광주 지역본부에 근무한다고 해서 광주권이 아니라 전남권이라고 네. 보면 맞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인턴 하실 때 업무랑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저는 동의했고, 실제로 인턴 발령지랑 실제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일부 직원분들에 한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뭐 옆 부서 인원이 뭐 인턴이 나갔다. 그러면 그 부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인턴은 여기서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근무하고 싶은 곳을 물어봐요. 이쪽도 근무할 수 있고 이쪽도 근무할 수 있는 PO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본인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원하는 부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할 때 가면 평가라든가 부서 동료 평가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어디서 근무하고 싶어요? 인턴 끝난 다음에라고 했을 때 다른 부서를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혹시 불이익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근데 제가 이제 위에 선배님들 얘기를 듣기로는 인턴 기간 끝나고 인턴 기간 중에도 처음에 물어본 적이 있었고, 근데 그 경우에는 선택하는 곳에서 인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 자체는 그 부서원들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인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정규직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서를 선택하는 건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단숨에 이제 옆 부서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선이 어떻게 될지는 저. 그렇군요. 정규직 전환된 과정에서 평가할 때 그 뭐 옆부서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큰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채용 인턴이나 정규직이나 혹시 채용 인턴과 정규직이었던 그 보수나 복리 후생 제도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저희가 채용 인턴 같은 경우는 월 보수가 거의 180, 190 이 정도 된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규직 직원분들에게 제공되는 복리 후생이 인턴분들한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채용 인턴인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비슷한 기간도 있고 이제 비슷하지 않은 기간도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고 저도 궁금하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채용 인턴이었을 때는 없었는데 정규직이 되면 생기는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회사들을 모르니까 네. 비교군은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공단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 한해서는 저희 연에 이제 30만 원 한도로 책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제 뭐 책을 30만 원씩 구입한 다음에 영수증만 제출하시면은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다 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따로 이제 복지 카드 저희가 이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이것도 연간 30만 원 정도 되는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연근무제 같은 거 이제 실제로 주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4시에 가고 싶으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쳐서 2시간을 추가 근무를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 30분 단위에서 2시간까지 자유롭게 근무하시고 뭐 원하시는 요일에 쓰시면 되시고요. 그 외로 뭐가 있을까요? 뭐 복지 시설을 뭐 복지 시설을 이용한다던가 휴가 기간에 이제 몇몇 제휴한 축소 같은 경우는 추첨 통해서 머물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제 생각에 그게 경쟁률이 좀 세서 그 부분을 복지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그 인턴십 때 하고 정규직 전환된 다음하고 급여 차이가 뭐 금액 정확히 말씀하시기 어려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금액이 한 5, 6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신입사원 때, 네. 첫 해, 인턴십 때 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면서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궁금증 이런 것들 있으면 질문 받고 또 이어서 하시면 아마 대부분 공단에 대해서 처음 답할 테니까 진짜 사소한 질문도 아마 답해 주실 것 같아요. 연봉이 궁금하시면 연봉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1호봉 초봉 기준으로 3,300, 4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이나 인센티브가 나중에 별도로 네, 별도로 지금. 네. 연봉 정보 자세한 정보는 알리오 사이트에 보시면 네.
기간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봉 안에 성과급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돈 얘기를 했는데 뭐 못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네. 편안한 거 잘.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좀 힘든 점이나 그런 게 있는지. 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민원 전화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나 이제 민원은 존재하지만 물론 장애인분들한테도 오고 장애인 가족분들한테도 오고 장애인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사업체랑은 저희가 이제 구인 신청 때문에 연락을 해요. 근데 뭐 장애인 쪽에서는 일자리가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사업체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세요. 내가 장애인을 고용해 주는데 왜 나한테 혜택을 안 주냐 이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한데 이제 다니다 보면 멘탈이 강해지고 뭐 그런 거에 전혀 기죽으실 필요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공공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의무를 이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죽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혹시 업무를 하실 때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출장이라든가 외근도 종종 발생을 하나요? 저희가 취업지원부랑 교육지원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업지원부 같은 경우는 동행면접이나 취업 알선, 뭐 구인 신청 받으러 이제 사업체에 돌아다니거나 하는 일 때문에 출장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들어오자마자 이제 연수부터 받고 이제 차 지금 운전하면서 이제 출장 다니는 많냐 적냐 비율로 따지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앉아서 그냥 상담만 하거나 고객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도 좀 활동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그 직무 순환 그러니까 근무지 순환이나 아니면은 담당 부서나 업무가 바뀌는 순환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순환 주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국 단위로 순환을 하시고 저희 같은 지역권 같은 경우는 이제 7년간 그 지역권에서 근무한 후에 다른 곳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순환 그러니까 하는 업무는 그 기간 내에서 예를 들면 7년간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담당 업무는 그 사이에 또 바뀔 수 있나요?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이게 꼭 바뀌는 건 아니고 각 이제 지사 움직이면서 그 각 부서의 티오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7년 이상 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실 수도 있고 뭐 한 몇십 년간 이 부서에서 일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옆 부서로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질문하시고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도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일단 이제 각 지사별로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희 지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서로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힘든 일 있거나 이제 민원 같은 거 있을 때 조금 왜 일처를 이렇게 못할까 하면은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많고 전반적으로 직원분들이 정말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일 업무도 실제 다른 회사들보다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물론 한 번씩 힘들 때는 퇴사 욕구가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 명칭을 채용 전형을 자세히 좀 읽어봤을 때 그 일반직 5급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직급은 직렬과 직급 일반직 5급이라고 있고
업무 전반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 전반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취업 지원 업무를 하시고 있는데, 뭐 중간에 기업 지원으로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부서 운영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업무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순환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배치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지. 어디에 배치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발령할 때마다 부서까지 저희가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업무 전반으로 표시해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지역본부에서 취업지원부 혹은 지역지원부로 가시던지, 실제 훈련센터에서도 행정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센터나 직업능력 개발원까지도 일반직은 발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은 정말 어디 가도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 전반으로 표시한 거로 생각하고, 이제 일반직 5급과 6급이 있어요. 6급은 이제 저희가 고졸 채용 전형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5급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5급과 6급의 채용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 네. 동시기에 진행돼요. 별도로. 별도로 이제 같은 시기에 별도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채용 시기가 같을 수 있는데 공고 자체가 다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남학생분들 혹시 질문 따로 없으시나요? 뭐 남자가 일하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자분들도 있으신가요? 남자분들도 당연히 있으신데 비율로 따지면 사실 여자분들이 훨씬 많긴 하죠. 혹시 남자분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직무라든가 업무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상담 쪽은 별로 없는데 기업 지원부 쪽에 많다라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전혀 그러지는 않고, 저는 정말 성별 상관없이 일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일반직 중에서 저 혼자 여자였어요. 근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상태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잘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동무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전공이 문헌정보학이시고 앞서서 잠깐 본인 스스로도 나 원래 공무원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사서직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진로를 바꾸시게 된 시기가 혹시 언제였는지, 뭐 어떤 계기로 공기업으로 진로를 바꾸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선 안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문헌정보학과는 대부분 사서직 공무원을 거의 90% 이상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저도 졸업을 하고 이제 한 11월, 12월부터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월에 졸업을 하고 6월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냥 떨어졌으면 보통 그 다음 해 시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을 못해서 실제로 풀어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시간 안에 마킹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필기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1년간 공부할 그걸 못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공기업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4학년 때 여기서 이제 취업 관련해서 과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들었던 게 생각이 나고, 누구나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공기업은. 왜냐면 실제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저는 공무원 준비 때문에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뭐 토익 점수라든지 쌓아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기업 준비를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6월에 시험을 봤으니까 7월, 8월부터 NCS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저희가 채용이 나왔고 9월 말 정도에 시험을 보고 제가 10월 20일 정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공기업으로 전환하셨을 때 불안함이나 걱정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변에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예, 해소하셨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준비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를 정말 많이 참고했고, 일단 공무원과 공기업 준비를 놓고 봤을 때 각자 이제 장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공기업 준비 쪽에 장점이 많은 이유는 회사가 정말 제가 모르는 회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 삼아 다른 회사를 지원해가지고 NCS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실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나 입사하시면서 넣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사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불안하게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NCS는 사실 상반기, 하반기 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상반기 때는 상반기 채용 준비하고 하반기 때 하반기 채용 준비하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준비하는 것보다 공기업 준비하는 게 훨씬 마음이 더 놓였던 기억이 있어요. 고용공단 외에 혹시 다른 기관에 입사 지원하신 곳도 있었나요?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맨 처음 지원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다른 곳도 지원하셨던 곳이 있으신지? NCS 시험을 맨 처음 보는 게 저희 공단이었던 거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관련해서 경력을 아무것도 안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체험형 인턴인데 체험형 인턴 있죠. 대학생분들이 아마 많이 지원하실 텐데, 뭐 3개월,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체험형 인턴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한전 KPS 체험형 인턴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AI 면접까지 보고 떨어졌고요. 그 뒤로 여기 지원해서 NCS를 보고 이제 합격이 나와버렸어요. 최종 합격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한전 시험이어가지고 한전 KDN 시험이어가지고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색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전공 분야의 어떤 진로와는 사뭇 다른 진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제 뭐 사실 온라인으로는 아마 본인이 졸업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많이 접속해서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서라든가 아니면 사서와 관련된 공무원 뭐 아니면은 뭐 관련된 직업들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 현재 일하고 계신 이 분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혹시 그동안 느끼셨던 게 있으면 한번 물론 이제 사서 준비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간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만한 장점이나 본인이 느끼신 매력이나 장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은 일단 회사 이름 자체에 있었는데 회사 이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나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실제로 뭐 그냥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있으면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게 어떤 회사고 처음에 이제 봤을 때. 근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그러면 장애인 고용하는 일을 하는 공단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제 나와 있는 점이 좋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보람을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제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작은 거에도 이제 그 장애인 분이나 대상자분이시나 혹은 그 당사자 가족분들이 감사를 표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정말 저는 방금 그냥 상담하고 끝났을 뿐인데 너무 친절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근데 다른 일을 하면서 보람을 이 정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이 회사의 매력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 듣고 없어요? 그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그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하실 때 그런 부분이 혹시 염려가 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가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고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혹은 뭐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혹시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를 써보라거나 우리 공단에서 아는 거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하셨나요? 그런 걱정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난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나? 그 생각을 저도 처음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사실 그 분야 계열이 거의 없으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야 분들은 이제 이 일을 하시니까 이제 있는 거고 일반직 분들 중에서는 사회복지학과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혀 없으시고 이제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보시면 전대 이제 신문방송학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영어 영문학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 뭐 경영 나온 쪽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학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시면은 일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처음에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먼저 집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우님도 스스로 솔직히 고백을 하셨지만 장애인이나 고용에 대해서 뭐 뚜렷한 지원 동기나 목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일하시는 부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역 본부를 기준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동문님이나 동기분들처럼 뭐 비슷한 연령대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우선 저희 지역 본부에서는 제가 가장 막내고요. 이제 신규 직원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27살 가량 조금 많으신데 여전히 그분들도 거의 한 두 번째 막내, 세 번째 막내 이 정도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가장 많고 이제 위에 과장급부터는 40대, 50대 이렇게 있으시고 20대, 20대하고 30대 비율이 좀 40, 50대보다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많은 비슷해요?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조직이네요. 예, 공단이 사실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 이미 위에 간부로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규 직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한 것도 몇 년이 되지 않았다고 들어서 사실 지금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뭐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뭐 아까 제가 전환 면접 주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MZ 세대 이것 때문에 공단도 지금 나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내부적으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Z 세대가 상당히 많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유입되고 있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MZ 세대를 위한 뭐 어떤 복지 혜택이나 공인생 지원 제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MZ 세대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기관이 장애인고용복지공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입사하신 동기분들이나 혹은 현재 근무하는 현직자 중에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애인에 관련된 뭐 활동이나 아니면은 장애인에 관련된 뭔가 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 경력개발 이런 것들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그거를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하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부서의 부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 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으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조금 더 이해를 넓히고 있지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입사할 때가 아니더라도 이제 입사한 다음에 그래서 아까 책을 많이 사준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을 하신 게 아마 그런 공부들 좀 하라고 조직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실 공단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봉사활동이 필수인가 많이 하면 좋은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학생분 사이에 계실 것 같아요. 필수는
필수는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필수 활동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전화 오는 분들도. 그럼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는 말했다시피 장애인 고용공단이에요. 근데 저희 쪽을 아예 복지 쪽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의료 혜택 받고 싶다, 뭐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고용 관련해서 직업 생활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고용 쪽으로만 이제 조금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되시고 뭐 봉사활동을 하셨다면 만약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봉사를 하셨다면 그 내용이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데에 드러나면은 굉장히 입사에 유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이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경험이 풍부하면 좋겠지만 꼭 많거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자기소개서를 잘 풀어서 작성하시는 게 입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모님 말씀이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끝을 향해 조금 달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듣고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생기셨거나 궁금하신 거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답변 궁금증이 없으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줌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겠어요? 채팅으로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예치가 않아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다들 수줍으셔서 그런지 질문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에 혹시 대학생들이 개인 활동으로 참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을 조직해서 뭔가 활동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 본부 쪽 차원에서 뭐 대학생분들 이렇게 보통 홍보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각 지역 본부별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부 차원에서 그런 대외 활동 같은 거를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보통 보시면 블로그나 SNS 통해서 공단 사업 같은 걸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글을 읽어봤는데 실제 본부 방문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체험형 인턴을 뽑아요. 저희가 인턴 분들은 이제 나이 제한이 크게 성인이시면 되기 때문에 대학생분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을 현재 선발하고 있고 본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홍보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대학 홍보단이 있으신 거니 우리 대학 그러니까 대학교에도 그 자계를 가지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뭐 전공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이제 계신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대학생인 분들이 혹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대학생이신 분들은 사실 저희는 지속적인 자립을 돕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이 받으실 만한 서비스가 크게 뭐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체험권들 저희한테 부인 신청 주다 보니 각 공공기관이 저희 쪽에 도움을 많이 요청하세요. 그래서 아예 저희 통해서 모집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제한 경쟁이나 뭐 우대 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 쪽 통해서 공고를 보시면은 조금 참여하실 수 있는 점이 조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뭐 아니면 행정기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정보들을 공단에서 많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사실 장애를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는 어떤 일정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교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대학생 중에, 재학생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 근데 이제 사실 아무런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기관의 사정은 알지만 악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세히 그런 어떤 채용 조건을 뜯어보면 안타깝게도 일부 기관이 그렇습니다만 장애 등급은 있으나 장애가 거의 없는 분들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앞으로 사라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혹시 그런 요청이 학교에 들어올 때 공단을 좀 연결을 해드리거나 우리 동물님을 연결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연결해드려도 되고 실제로 저희 쪽에 연락 주셨다가 저희 쪽에서도 너무 인력풀이 안 나올 때 학교 연락하는 분들도 조금 있으세요. 네. 지금 전대 측에서도 사실 저희한테 연락해서 채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교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자세히 개별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추천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조금 크실 수 있는데 저희 공단을 통해서 이제 뭐 연계 공용을 하시면 저희는 내담자분들 대상으로 상담을 상세하게 진행하고 그분들의 구직 조건, 장애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구인 쪽으로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단에서 조금 확장하려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좀 더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확장할 새롭게 신규 사업이나 확장할 또는 확장할 사업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기업지원부 쪽에서 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사업이 굉장히 지금 올해도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일하기도 너무 힘든 중증도 이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그 일을 아예 대신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사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종이 왔다 갔다 해주는 보조 일 같은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근로지원이에요. 이런 지원 사업을 저희가 넓히고 있는데 실제 이 근로지원인 사업은 결국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근로지원으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자리 모두 늘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취업지원부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이제 드는 비용을 저희가 이제 조금 사업을 신규로 지금 만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얼마 충전해서 이렇게 예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개인 근로자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장애인 고용단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좀 차갑게 있거나 아니면 도움 손길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좀 당부하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장애인들을 보고 그냥 피했어요. 이제 평소에 다닐 때. 왜냐면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나? 내가 어떻게 봐야 되지? 혹은 내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런 기분을 정말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이제 이 공단에 들어와서 많은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진행한 결과 저희가 뭐 동정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도움을 꼭 드려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 그 자체로도 뭐 그냥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그냥 대하시면 되세요. 전혀 어려우실 거 없으시고 그래서 이런 복지 쪽으로 일하고 싶은데 힘들까봐 혹은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까봐 이제 우리 공단에 대해서 좀 어색하게 생각하거나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전혀 경험 없으신 분들도 오셔서 경험을 쌓고 보람을 느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전혀 이 회사에 상관 없을 거라 생각했던 회사에 들어와서
여기서 평생 다닐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동무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답변 다 하셨죠? 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끝났습니다. 지역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사무직을 위치해 아, 사무직구에 있습니까? 왜 지나가다 한 번 못 봤지? 그래서 따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입주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공부나 직업군에 들어가는데 한기대. 그렇군요. 다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또 타 지역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관사도 다 지금 아,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지금 저희 그게 순환 때문에. 네 전국권 순환 때문에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오신 인턴분들 2분, 일반직 2분이 다 서울분들. 전국권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네. 질문 드릴까 하다가 뭐 그냥 단어를 듣고 대충 감이 와서 질문을 안 드렸는데 그럼 전국권이라고 하면 아예 뽑을 때 전국권, 지역권 따로 뽑으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국권, 지역권을 따로 뽑는데 처음에 아마 전국권이 훨씬 수를 많이 뽑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내가 사는 지역권을 안 뽑아서 전국으로 가서 여기로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냥 서울권을 따로 뽑지 않고 전국권으로는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서울 분들이 지역권, 전국권으로 지원하셨으면 성적이 정말 높으신 분들 아니면 다 지방으로 배치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역권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 가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역 인재 가점은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부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따로 그건 없고 비수도권 인재가 비수도권 조금 점수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비수도권 지역 학생이 전국 단위로 지원을 하든 지역으로 네. 채용을 하든 어쨌든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학과 조교생님한테 추천을 받았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도 그래서 처음에 사서직 혹시 제가 이걸 들었다는 거 증명할 만한 온라인 수료증을 그 취업진로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취업진로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셨나요? 그 대학교 포털 사이트? 네, 우리 학교 네. 포털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하셨죠. 그러면 제가 오늘 수료 처리해드릴 거니까 취업진로 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 가시면 그 본인이 참가한 프로그램이 나와요. 마이페이지 상에 그걸 누르시면 수료증 발급할 수 있는 걸로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해놓은 것들이 사서 여기도 도서관이 있구나 공간 자체적으로 그래서 사서직을 혹시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화 드리기 전에 한번 조회해봤어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취업 지원 업무랑 사실 저도 하나님 학교에서 취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패키지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고 그 이제 고용공단에서 지금 우리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전에 이제 패키지로라는 명칭으로 취업정보 패키지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패키지도 하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기면서 더 이제 확장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패키지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동훈님처럼 그 취업지원 업무 하시는 일반적으로 취업지원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업무 차이가 사업 운영하고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녹화를 됐나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 상담분들은 네. 그 예를 들어서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취업 성공 패키지